예, GC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3부 아전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에는 투자에 궁금증이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종목부터 투자 성향까지 맞춤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의 박미라입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에 푹 쉬다가 다시 출근을 하셨을 텐데요. 소위 말하는 월요병에 걸리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람은 조금 차갑지만 햇살은 따사로워서 출근하는 발걸음이 조금 가볍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제가요 오늘 출근길에 까치를 한 마리 봤습니다. 옛날부터 이 까치를 보면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왠지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기록했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 반가운 소식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의 반가운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금호전기입니다. 44,400원에 20% 갖고 있다고 7212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20일 전에 매수한 이 종목은 투자자분께서 직접 판단해서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아쉽게도 현재 수익권 구간에 있지 못해서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손절을 해야 할지 보유하면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또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보유해야 할지 그 기간도 알려달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한지주입니다. 43,000원에 역시 20% 갖고 계신 50대 남성분이신데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3년 전부터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씩 매수를 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신한지주 경우에는 얼마 전 악재를 극복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찾아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매수를 했는데 과연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또 한 가지 목표가는 얼마로 설정해야 할지 자세한 조언 부탁한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밖에도 삼성전자와 주성 엔지니어링, 남선 알루미늄 등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잠시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한 종목들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시간에는 SPS의 오지영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 바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금호전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7211님께서 금호전기를 44,400원에 20%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4만 원대니까 손실폭이 꽤 크신 상태인데요. 20일 전에 매수를 하셨고요. 주로 단기 중장기를 나눠서 투자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셨고 종목 고를 때는 개인의 생각이 주가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경력은 한 5년 정도가 되셨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다고 문의를 하셨어요. 네, 일단은 금호전기를 20일 정도 전에 매수를 하셨으면 추세적으로는 사실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거나 좀 마찬가지가 되겠고 손실폭이 한 10% 정도인데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손절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잡고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매수가 대비해서 손절가를 좀 크게 아래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손절가를 좀 안전하게 잡으려면 7%에서 10% 정도 빠졌을 때에는 이제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이 나중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10% 정도나 지금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20% 정도면 적정한 비중으로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제 종목을 좀 매수를 해놓고 자기가 분석을 했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더라도 기다려주시는 그런 패턴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LED 시장이 많이 커져야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반도체나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이전까지는 굉장히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많이 받던 종목에 속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고점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향 곡선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다른 그런 대형 종목들, 대표 종목들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하는 등 시장 전반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LED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종목 자체가 수익성이 그렇게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힘들겠습니다. 따라서 주가를 반영하는 실적을 반영하는 주가 자체도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는 좀 힘들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일 정도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 한 이 정도 가격권대에 많이 매수를 하게 되신 거겠죠. 44,000원 부근이니까
있으시니까 아마 10월 20일에서 21일경을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한번 데드크로스 발생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평선을 또 깨기 직전 수준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좋지는 않은 모습이고 61일평까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21일평 한 번 하향 이탈하고 61일평도 또 한 번 하향 이탈하면서 추세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이 지금 하락 추세라는 게 거의 명확하게 드러나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반등 시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4만 원을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만 원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최종 목표가가 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결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큰 이제 기대를 갖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들어가는데 모든 종목에 대해서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4만 원 손절가, 매수한 가격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LED주는 4분기에도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금호전기 무엇보다도 자신이 주식을 살 때 손절 라인을 잘 지켜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상담 내용 잘 참고하시면서 4만 원 선 지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한지주가 들어와 있는데요. 5823님께서 신한지주를 4만 3천 원에 20%를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신 상태고요. 경영진 문제로 주가가 실적에 반영이 되지 못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5일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투자는 보통 5개월 이상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를 했지만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조금씩 중소형주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악재를 극복하고 안정된 경영권을 찾아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매수를 했습니다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예. 일단은 노후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중소형주를 주로 매매를 하시다가 이번에 신한지주를 사신 거죠. 예. 노후 자금으로 투자를 하실 때에는 노후 자금인 만큼 리스크 관리가 충분히 더 필요한데 지금 리스크가 많은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노후 자금을 조금 불리려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소형주에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큰 종목, 당연히 상승 속도 같은 것들이 좀 느려서 중소형주 투자하시다가 대형주로 옮겨오시면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기아차 같은 종목들 보면 정말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잘 가죠. 예. 그래서 대형주들 가운데서는 잘 움직이는 종목들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 20, 30대 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중소형주 투자에 대해서 말리지 않겠지만 노후자금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큰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를 좋게 하신 거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실적이 나빠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5개월 정도 보고 투자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걸 이제 대형주는 단타로 들어가실 경우에 어차피 수익을 못 내시고 결국 이제 국가에다가 세금만 매도할 때 세금만 0.3%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게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 신한지주는 나쁘지 않게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KB금융 대형 지주사 금융지주사 비교를 해봤을 때 KB금융에 비해서 신한지주가 지금 악재가 신한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은 나쁘지 않으셨고 5개월 정도 보유하신다라는 그 기간 자체도 나쁘지 않게 잡아보신 것 같습니다. 비중 자체도 제가 20%로 들었는데 그 정도 비중이면 또 비중 또한 나쁘지 않게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일단 이제 단기라기보다는 중기 정도가 되겠죠. 5개월 정도니까. 근데 이제 증권사 목표가는 5만 원 이상까지 이제 잡아놓았던데 5만 원 이상까지 이제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5개월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한 5개월 정도라고 했을 때에는 48,000원 부근인 이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좀 빠른 시간 안에 주가가 회복한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한 가지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아직까지 수급이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주가가 49,850원, 48,000원 이렇게 고점을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동안의 매물 부담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단기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다기보다는 5개월 정도 들고 가시기에는 안전한 종목으로 투자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 의견 가능하시고요. 5개월 들고 가시는데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투자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은 그만큼 더 큰 수익을 노리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겠죠. 하지만 노후 자금이니만큼 조금 안정된 투자를 해보자라는 오정 팀장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볼 텐데요. 5639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19,5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신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분석 바랍니다. 부천 왕초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셨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그리고 최근에는 태양전지 관련한 그런 사업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종목 내에서는 가장 몸집이 커진 그런 종목입니다. 2008년도에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가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한 실적 부분을 살펴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400억 원 넘게 잡아놨는데 지난해 벌어들였던 실적이 이제 2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올해 굉장히 폭발적인 실적 개선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 들어서는 좀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이런 좋은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가격적인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고점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종목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실적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자체는 잘 고르셨고 매수하신 가격은 좀 애매하다라는 판단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총이 한 6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서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465억 원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600억 원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실적이 현재 시가총액이 내년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 PR 10배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접근하기도 참 애매한 그런 가격권대인데 향후 성장성이 많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래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시장에서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손절가를 잡아놓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세를 좀 이어오면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오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일 때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추세대를 그리면서 가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세를 다시 위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판단되는 그런 가격권대를 집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대를 계속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추세대를 아래쪽으로 이탈합니다. 원래 종목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더라도 힘이 있으려면 아래쪽 그어놓은 선을 하향 이탈하는 게 아니라 위쪽 지지해 놓은 선을 상향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갈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지지대를 그어놓은 가격권대를 또 이때처럼 다시 한번 하향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하향 이탈을 하는데 이 선이 맞닿게 되네요. 이 가격권대가 17,500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17,500원 정도로 하향 이탈하게 된다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손절가 17,500원으로 잡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1,000원권에서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오지영 팀장님께서 조근조근 말씀을 참 잘 해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요.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들어와 있는데요. 669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13,000원에 30%를 가지고 계신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고요. 투자 성향이 굉장히 급등락하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남선 알미늄 우선주 모두 오늘 하한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지 오디영 팀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전문가들도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은 실적이 좀 개선되는 추이를 지난해 보여주는가 싶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주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전략을 갖고 계시겠죠. 내가 내일 팔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서라도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팔겠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팔려다가 지금 못 팔고
어떻게 보니까 지금 하한가까지 가신 그 두 가지 측면에 놓여 있을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첫 번째 측면으로 이 종목이 또 오늘 팔면 내일 조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 팔고 계셨다면 그건 잘못된 전략이고요. 두 번째 할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한가까지 갔으면 매도를 못 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내가 지금 팔면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손실폭을 줄이고 팔았을 텐데 라는 관점을 갖고 계시면 적합하지 않겠죠. 이렇게 급락을 하는 종목은 급락에 대한 이유가 뭐 단기적으로 어떤 나쁜 소문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일단 급락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원인이 어찌됐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절반 이상 팔고 가자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주 금요일에 신호가 이렇게 한번 대량 거래량 동반과 함께 21일 평선을 강하게 장대 음봉 하향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이라도 물량을 정리를 하셨어야지 맞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점 하한가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다면 조금이라도 팔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부터 종목이 있는데 원인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락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 수량에 대해서 일부 정리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1,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조금 빠진 상황이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내일부터 이제 매도를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매도를 들어갈 겁니다. 종목에 대해서 10종목 매수해서 10종목 다 수익 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한 명도 없고요. 저도 그렇고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패할 수 있고, 대신에 이 종목으로 이제 남은 금액 조금이지만 그 금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련을 갖지 마시고 매도하시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 8388님이시고요. 사신 가격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58만 4천 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고 9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의문점을 남기셨는데요.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난주 옵션 만기일의 급락이 이분께는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를 굉장히 싼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지금 1년 넘게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먼저 일찍부터 이렇게 매수하셔서 오래 들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투자인데 투자를 정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80만 원 넘게 들고 계신 상황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매수하신 가격 앞서서 전달해 주신 대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58만 4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수익이 조금 나고 계신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뭐 지금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들고 있으면 더 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고 있는 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을 때 반도체,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휴대폰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를 따라올 자가 없을 뿐더러 세계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까지 드는 상황이죠. 지금 갤럭시 S가. 그리고 이번에도 갤럭시 탭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향후에 갤럭시 탭에서도 좀 매출이 일어나 줄 것으로 전망이 저는 이제 되고 있는데, 세 분야 모두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지금 엘피다에서 감산을 하기로 한 것 자체도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서는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세 분야에서 모두 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잘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왔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반등을 해나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의 좀 추세의 선물 긋기가 그렇긴 한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 이 종목은 가격권대 85만 원을 그렇게 강하게 힘을 돌파시키지는 못하는 종목이에요. 85만 원만 넘어가면 다시 좀 무너지는 상황인데, 지금 가격이 80만 원이기 때문에 85만 원까지는 사실상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5% 가까이 넘게, 5% 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 들고 가시면서 85만 원권대에서는 한 차례 정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들고 가셔야 되고요. 오늘도 3%나 넘게 오르고 있네요. 수익 축하드리고 85만 원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3부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SPSS의 오지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담 못 해드린 종목은 내일 이 시간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0.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가격대 191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현재 1,000억 원이 넘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개인과 기관의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오늘 업종별 등락률을 잠깐 살펴드리면 전기전자 업종이 기관과 외국인 매수로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금리 인상 호재를 반영하면서 보험업종이 강하고 통신과 은행업종, 금융업종도 강보합권에서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현재는 하락 반전에 있는 상태고요. 2포인트 조정입니다. 50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개인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대행 사업권을 경상남도로부터 회수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경남도가 낙동강 13개 공구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대행 협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사업권자를 경남도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바꾸되 경남도와 시공사 간 기존 계약은 유지해 이들 업체에 공사를 계속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그간 주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해 사업권을 스스로 반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회수의 적법성을 놓고 정부와 경남도가 법정 공방을 벌일 공산이 커졌습니다. 국내 시공능력 1위 건설사인 현대건설 인수를 위한 본 입찰이 오늘 오후 마감됩니다. 그간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였던 현대차그룹과 현대그룹은 오늘 채권단에 나란히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매각 물량은 현대건설 주식의 약 35%이며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약 3조 5천억에서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 그룹이 워낙 치열하게 경쟁한 만큼 예상외로 높은 가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두 그룹이 출혈 경쟁을 할 경우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가 동반 부실화하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 문제가 생길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채권단은 이날 입찰 제안서를 마감한 뒤 이르면 2, 3일 내에 심사를 마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라 국세 감면 비율이 지난 정권에 비해 커졌지만 그 혜택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첫 해인 2008년 매출 5천억 원 초과 법인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전체 기업 액수의 40%를 차지해 2007년보다 높아졌고 이들 법인의 세액공제 및 면세액 역시 5억 원 이하 기업 면세액의 5.6배에 달해 2007년의 5.1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 상위 10%의 감면액은 1조 2,300억 원으로 2007년보다 9%가량 늘었고 이들 상위 10%의 감면액이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양그룹이 자본장식 상태에 빠진 동양메이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동양생명보험의 지분을 매각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동양그룹은 지난 12일 계열사들이 보유한 동양생명 지분 중 46.5%를 약 9천억 원의 보고펀드에 매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펀드는 동양생명 지분의 60%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올라서 앞으로는 동양그룹과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양그룹은 이번에 들어온 9천억 원을 동양메이저의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양그룹은 그간 동양메이저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건설, 시멘트, 레미콘, 경기가 장기 침체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 시각 지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0.2포인트 상승한 1913포인트, 코스닥은 2.9포인트 내린 약방권인데요. 50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마감 1시간 전이죠. 2시부터 시작되는 라스트 성공 전략과도 함께 하시면서 장 마감 끝까지 그 대응 전략 잘 짜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